경기도 남양주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고3 학생들이 성인 남성을 집단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피해자는 목숨의 위협까지 느꼈다는데 정작 이 가해 학생들은 신고하려면 해라. 어차피 우리는 봉사활동만 하면 풀려난다. 라면서 조롱까지 했다고 합니다. 당시 상황 먼저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예, 지금 여기 뇌물이의 학생들 보이시죠? 자, 한 명은 좀 떨어져 있는데 이게 바로 고3 학생들입니다. 네. 뭔가 큰 거사를 치르기라도 하려는 듯 의기양양하게 가는데 특히 고3인데 요 마지막에 서 있는 학생은 지금 손에 담배까지 불고 거리에서 담배를 피면서 갑니다. 자, 그러더니 보이십니까? 저 빨간 원안의 남성, 이 남성이 이제 피해자 성인인데 네.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 몸이 휘청휘청 뒤로 밀릴 정도죠. 자, 주먹으로 시비 끝에 폭행을 하다가 지금 보면은 이 난간에 막 이렇게 몸을 제끼면서 멱살을 밀치는 거 보이십니까? 네. 여기 자세히 보면 이 남성이 난간을 잡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괜히 손이라도 나갔다가 쌍방 폭행이 될까 봐 겁이 나서 저랬다고 하는데 그 이후로도 이렇게 무차별 속수무책 폭행을 당합니다. 그러더니 결국은 이 학생들이 이 남성을 저 우측에 있는 사람이 피해자인데 끌고 CCTV가 없는 곳으로 끌고 가죠. CCTV가 없는 골목길에 에서도 집단 폭행은 계속됐다고 합니다. 네, 아니 지금 앞에 다른 사람들도 좀 있어 보였는데 네, 그냥 끌려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신 영상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CCTV가 없는 골목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서 본격적인 폭행을 이어갔다는데요. 피해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멱살을 잡고 뒤로 막 엄청 들다가 그다음에 내 머리 쪽, 이마 쪽을 주먹 갖다 치고 옆에 있는 막 애들 들어와서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눈을 또 때리고 저를 넘어뜨리고 발 얼굴 쪽 때리고 제가 혼자 있으니까 앞에 있는 다른 남자 한 명은 찍고 있고 뒤에서는 제가 도망 못 가게 막고 있고 옆에서 다른 남자애는 저한테 신고하세요. 저희 사회봉사만 받고 끝나니까 신고하세요 이러면서 빡해가지고 아, 저는 우리는 사회봉사만 받으면 끝나니까 신고하세요. 네. 이 말이 참 어이가 없는데 요즘 10대들 범죄 사건 보면 자기들이 처벌이 약한 걸 알고 일부러 더 일어나? 라는 사례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고3이면 사실 성인이나 다름없는데 그렇죠. 자, 집단 폭행 어쩌다 벌어지게 된 건가요? 네, 이게 지난달 27일 밤 11시 정도에 있었던 일인데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먹자골목에 있는 한 술집에서 벌어졌습니다. 네. 이 피해자는 20살이고 이제 갓 새내기가 된 학생인데 그때 당시에 여사친하고 술을 먹고 있었고요. 근데 네. 여사친한테 갑자기 한 살 어린 고3 남학생한테 전화가 왔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뭔가 이제 언성도 높아지고 분위기가 안 좋아지니까 그 남학생이 이제 피해자가 이제 내가 전화를 받아보겠다, 대신 받아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너 왜 자꾸 전화하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상대방도 고3 학생도 사실 이제 그때 감정이 격해져 있다 보니까 피해자한테 너 지금 어디 있어 이렇게 이제 욕설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대로 전화를 끊으면은 갈등이 봉합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피해자가 본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줬다라고 합니다. 네네. 그랬더니 이 고3 남학생이 여러 이제 친구 3명과 함께 이제 4명이서 패거리를 지어서 온 거거든요. 그래서 와가지고 술집 앞에서 이렇게 다시 이제 시비가 걸리고 멱살을 잡고 하다가 얼굴과 머리 위주로 이제 주먹과 발로 때렸는데 그러면서 이제 CCTV 없는 곳으로 데리고 가서 때리면서 한다는 말이 신고해도 사회 봉사만 받고 끝난다. 계속 그 말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하하. 아니, 이거는 혹시 자기들이 한번 이런 일을 벌였었는데 실제 봉사만 하고 끝난 경험이 있어서 이런 말을 한 게 아닌가 싶거든요. 이런 폭행을 해도 진짜 고3이면 봉사활동만 하고 끝납니까? 일단은 신고해도 사회봉사만 받고 끝난다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했다는 건 좀 심각한 문제기는 하죠. 네. 제가 추측컨대 앵커님 말씀대로 이 남학생들이 비슷한 집단 폭행 사건을 했는데도 사회봉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거나 아니면 주위에서 비슷한 학생들이 비슷한 류의 폭행이 있었거나 아니면 더 심한 폭행이 있었어도 사회봉사 처분을 받은 걸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이 고3 학생들이면 만 17세나 만 18세인데 그러면 이제 원칙적으로 소년범 처분이 되는 건 맞기는 하거든요. 네. 다만 이 학생들이 말한 무조건 사회봉사 명령이다. 이건 틀린 내용이긴 합니다. 만 14세에서 만 18세 소년이기 때문에 네. 원칙적으로는 소년법 적용되지만 이 강도가 중하면 형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네. 소년법이 적용되더라도 지금 집단 폭행 사안 아닙니까? 네. 그럼 중하다고 봐서 소년원 성취 같은 무거운 처분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자, 저희가 이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들에게 취재 요청을 했는데 저희에게 답변을 전해왔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사회봉사만 받으면 된다고 얘기를 한 건 맞다. 시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4명이 있었는데 이 중에 실제 폭행은 2명만 가담했고 나머지 2명은 가담하지 않아서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라고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애시당초 처음에 이 사건의 발단이 된 통화 과정에서 상대방이 먼저 욕설을 했고 그게 너무 화가 나서 폭행까지 이르게 됐다라고도 사건의 경위를 설명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후에 사과를 전하고자 수차례 피해자에게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고 이 기회를 빌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라는 입장도 저희에게 전해왔습니다. 네, 지금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데요. 사건 이후 2달 정도 흘렀어요. 근데 피해자는 정신과 치료를 지금까지 받고 있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은 사건의 사안을 좀 더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이 사안이 지금 피해자가 3주 상해 진단을 받았고 지금도 이제 네. PTSD 진단으로 인해 가지고 계속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런 이제 진단서가 제출이 되면은 더 이제 처벌이 가중이 될 가능성도 크고 그리고 양형에도 반영이 되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지금 3명이서 이제 2명이서 집단적으로 폭행을 했다라는 부분이 네. 지금 드러나 있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이제 경찰 입장에서도 그 가담 여부라든지 처벌 수위에 대해서 아마 좀 이런 피해자의 상태를 고려를 해서 아마 정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 최근에 청소년이 벌인 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또 다른 보도인데 이 영상 한번 보고 오시죠. 귀가하던 40대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10대 소년범이 복역 중인 교도소 내에서도 피해 수형자를 눕히고 얼굴에 모포를 씌운 뒤 주먹으로 명치와 옆구리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양손을 묶고 화장실 변기에 피해 수형자의 머리를 수차례 집어넣은 걸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윤 씨는 중학생이던 지난 2023년 충남 논산에서 귀가하던 40대 여성을 초등학교 운동장으로 납치해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습니다. 네, 이 사건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이른바 논산 10대 강도 강간 사건으로 귀가하던 여성을 납치해서 성폭행하고 금품까지 빼앗은 중대 강력 범죄였죠. 아니 근데 감옥에 가서 범행이 더 과감해진 것 같아요. 나와봤자 아직도 20대인데 이게 이런 일이 이렇게 벌어져도 되나 싶거든요. 원래 사건은 2023년 10월에 충남 논산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렇죠. 당시 남중생이 40대 여성을 강도 강간한 사건이었는데요. 네. 이 가해자인 중학생은 훔친 오토바이를 타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이 여성을 발견하고 집에 데려다 주겠다라는 얘기로 오토바이 뒤에 태워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인근 초등학교로 가서 성폭행하고 현금과 휴대폰을 빼앗은 건데요. 네. 이때 이 범죄가 좀 악랄했던 게 이 남중생이 휴대폰으로 이 성폭행 장면을 찍고 아이고. 이 여성의 딸 정보도 알아내서 딸 협박하겠다, 신고하지 마라, 유포하겠다 이런 네. 얘기도 하고요. 이 피해자에게 소변을 먹이고 목을 조르는 등 가혹행위도 했습니다. 아니, 중학생이 어디서 그런 걸 그렇습니다. 배워서. 다행히 이 중학생이 바로 체포가 되기는 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징역 이제 장기 7년, 단기 5년으로 복역 중이었는데 네. 이 사건 2023년 10월에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로부터 2년도 되지 않아서 같은 방 수형자에 대한 폭행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피해 수형자를 눕힌 다음에 얼굴에 모포를 씌우고 폭행을 했고요. 네. 네. 그리고 손을 묶고 변기에 머리를 집어넣기도 했고요. 그 외에도 성적인 학대, 협박도 계속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과거 사건과는 별개로 또 재판에 넘겨져서요. 추가로 1심에서 징역 장기 4년, 단기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네. 네, 아니 교도소 복역 중에 또 범죄를 저지른 거잖아요. 이런 재범 상황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강도 강간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심보다 2심에서 감형이 됐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주장했던 게 청소년이기 때문에 어른도 아이도 아닌 미성숙한 단계다라는 주장을 이제 변호사가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소년이 이런 과정을 봤으면은 처벌이 그렇게 높지 않네 이렇게 이제 경각심을 못 가졌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최근에는 이제 부천 소사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 차량 절도를 하고 나서 그래서 경찰에서 이제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다가 검찰에서 소년범 교화 목적을 위해서 이제 기각을 시켜서 풀어줬습니다. 근데 풀어줬더니 또 차량을 절도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사법부
정부에서 이렇게 계속 선처를 해주다 보니까 이걸 범죄로 악용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난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촉법 소년 이야기도 나오고 사실 이게 공공연하게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어요. 변호사님께서는 이런 현행 처벌 수위가 좀 지금 소년범의 재범을 막을 수 있는 제도라고 보시나요? 일단은 촉법소년 낮추자는 이야기 나오는 게 계속해서 이런 범죄가 반복되니까 그런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강력범죄로 한정해서는 이런 연령을 낮추는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본인이 촉법소년임을 이용을 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학생들에 있어서만큼은 절대 교화가 없도록 엄벌에 처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예, 청소년 강력 범죄가 계속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처벌과 교화 그 사이에 어디에 우리가 균형을 맞춰야 될지 이제 좀 본격적으로 논의를 다시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헌터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만들어집니다. 아래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로 사연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